대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이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아 예산 낭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관광지 인근의 쪽샘지구 정비가 늦어져 철거 대상 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장 시설 정비와 손님 맞이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아이들에게 꿈과 재미를 선사하는 어린이 인형극을 홀로 제작하고 있는 인형극 제작자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인 어제보다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제는 마치 초여름 같았죠.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동풍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는 23도로 28.7도를 기록했던 어제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또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포항은 오늘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11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개발한 모바일 앱과 모바일 웹이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아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대구시가 대구시정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웹은 모두 12개. 이 가운데 대구 투어 앱은 2천만 원이 넘는 콘텐츠 개발 비용이 들어갔고 다른 앱과 웹 개발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도가 기대와 달리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구 대기정보와 수질정보의 모바일 앱은 이용 건수가 1년에 수백 건에 불과합니다. 대구 투어 앱은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접속 건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앱으로 제공을 하면은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에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단순히 모바일 앱과 웹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가 개발한 모바일 앱과 웹이 사실상 한두 개 말고는 잘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모바일 서비스가 시민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 간담회 기구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되면서 도시철도 1, 2호선 모든 구간에서 열차가 서행 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4시 30분부터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는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해 불이 난 것을 가정해 유관기관 대응 훈련이 있을 예정이라며 30분 동안 2호선 열차가 3분 정도씩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주 쪽샘지구 정비를 위한 토지와 주택 매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철거 대상 주택이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는 등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쪽샘지구가 시내 관광지에 인접해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적지 정비 사업이 한창인 경주 쪽샘지구. 사람이 살지 않은 지가 오래된 듯한 폐가가 당장이라도 허물어질 듯합니다. 담장 주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대릉원 동쪽 담장에 인접한 주택입니다. 벽체가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쪽샘지구에는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더라도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하게 낡은 주택이 수십 채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인접한 대릉원과 첨성대 등의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계획을 한다 그러는 게 아직 계획 그대로 돼 있고 아주 흉하게 지금 있는 모습이 경주 시민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광지 옆에 이렇게 허물어진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 철거와 발굴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고분공원으로 조성될 쪽샘지구. 지난 2002년부터 토지와 주택 매입이 이루어졌지만 12년째인 올해까지 77%의 진척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입 대상 383채 가운데 아직도 42채를 매입하지 못했고 매입한 주택 가운데 일부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70%인데 지원이 잘 되지 않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토지와 주택 매입을 마칠 방침이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고려할 때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식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구 경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2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11곳을 적발해 6곳은 형사 입건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게 보내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닭고기 등을 사용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쇠고기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소방장비 전시와 다양한 시민안전체험 행사가 마련된 소방안전박람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각종 소방장비 전시와 시연 부스가 선보이고 10여 개의 각종 학술대회가 열려 소방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 10주년을 기념해 개막식에는 로봇과 무인 방수탑자 등을 이용한 화재 진압 특별 시연이 펼쳐지고 심폐소생술 체험과 소방 역사관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보름 남짓 남겨둔 가운데 경기장 시설 정비와 손님 맞이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당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숙박 문제. 현재 안동시가 확보한 숙박시설은 160개소, 2,500여 객실로 23일 개막 당일 6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의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반 숙소 이외에 고택과 휴양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했습니다. 객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경사로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장 시설 공사도 막바지 단계. 54억 원을 들인 인라인 경기장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보수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주 경기장인 안동 시민운동장은 의자 교체와 도색 작업 등을 마무리하면서 화사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운동장과 주변의 전답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3,0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장 밖에 야간 조명 설치 공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확충 문제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또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 청결교육 등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지인 안동시는 이와 함께 시군 단위로는 처음 개최하는 이번 대회가 체육과 지역의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상동교 서편 내거리에서 두산교 사이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10분씩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파동로로 우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대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상동교 서편 내거리에서 두산교 사이에 교통 통제를 하게 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부근에 있던 차량 2대가 불에 타고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은 아이들에게 꿈과 재미를 선사하는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는 홀로 인형극을 만드는 인물이 있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50여 편의 어린이 인형극을 제작한 1인 어린이 인형극 제작자 호빵 아저씨 이민호 씨입니다. 아기곰을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들의 눈길이 무대 위 한 남자를 향합니다.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안경, 호빵 아저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달려라 몽키야 라는 공연 진행할 거예요. 공연하기 전에 아이들 시선 집중을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또 마술을 보여주거든요. 인형극은 특히 아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서 마당놀이처럼 주거니 받거니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다리가 불편해 잘 달리지 못하는 몽키입니다. 너희들도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같이 놀아주지 않아? 어린 시절 한 번 본 인형극의 여운이 평생을 간다고 믿는 이민호 씨. 그래서 이렇게 늑대 친구, 원숭이 친구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 역시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사람, 이민호 씨는 그런 이들에게 키즈맨이란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처에 공연장에 인형극단 공연을 한다 그래서 거기 애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때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공연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야, 내가 하면 조금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박수 한 번, 환호 한 번에 우리 아이들이 얻는 치유의 힘을 알기에 1인 인형극의 즐거움이 최대한 녹아나는 동화책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고 가꾸고 또 만끽하게 해주는 일, 그 의미 있는 인생의 길 위해서 호빵 아저씨 이민호는 한국 인형극의 한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또 저희가 만든 이런 컨텐츠들을 세계에 소개해서 전 세계 한 1000명이 저희 우리 한국의 키즈맨들을 따라하는 어린이 엔터테인의 그 한류를 일으키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자 바람입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시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설명회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 설립법 시행 이후 많은 시민들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우선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소상공인진흥원 북부센터에서 대구 경북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함께 설명회를 열어 협동조합 기본 방향과 신고 절차,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계명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장학금 1% 기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명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간부 282명은 자신들이 받는 봉사 장학금의 1%를 지난 1월부터 모으기 시작해 최근 213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학생 간부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현재 전체 간부 가운데 8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에 선정돼 2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산학융합 연구마을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안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우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구대는 이에 따라 대학 안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집적화해 로봇과 자동화 기계 등의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 말에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문수 마사간 철도 이설과 함께 폐지된 옹천 역사와 철도 폐선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동시는 최근 옹천 역사에 향토 박물관이나 카페를 설치하고
문수 방면으로 이어지는 폐선에 레이바이크를 운용하는 등의 관광 자원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안동시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이설에 따른 10만 제곱미터의 폐선 부지를 무상 사용 또는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동풍이 조금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구는 23도로 28.7도를 기록했던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또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포항은 어제보다 11도가량 기온이 내려가서 한낮에도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3도,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24도로 예상되고요. 봉화는 한낮 기온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7도까지 올라서겠고요. 금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